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38호 찾아왔고요. 부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촌놈 시리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신 분들은 제가 특히나 작년에 시즌3에서 부산의 분양단지를 10개 정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권, 즉 수도권 이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지역이 부산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부산에 분양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산이 작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오를 기미가 보였고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5구형 소형 중심으로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8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작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단지든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저가 물량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작년 분양가 중개 부산 지역 단지들 영상 보시면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결국 얘가 올라오다가 저가가 그 단지의 고가를 치는 순간 튀어오를 거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만 서울 촌놈이죠. 제가 부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촌놈 시리즈가 지닌 장점은 제3자의 시각, 외부에서 보는 시각, 좀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다가 전달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달 전에도 그랬었는데 제가 피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 시술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단지는 어디냐? 온천장 하늘채 엘리시움입니다. 동래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온천장역이 있는데 부산 1호선 온천장역이 있는데 아파트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산은 중소규모 단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기가 힘든데 평지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온천장역 있잖아요. 온천장역에서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왼쪽 위쪽으로 여기 유명한 단지는 바로 뒤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있습니다. 온천장역과 포레스티지 사이에 들어가는 단지인데 세대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436세대짜리 작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피 앞에서 그렇고요. 네,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구 영상인데 이 하늘채 엘리시움이 아주 좋은 단지고 청약을 신청할 만한 단지다. 사실 그래서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얘는 그런 측면보다는 뭐랄까요, 부산의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같은 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 단지가 분양이 있어서 이 단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단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얘에 대한 제 한 줄평이었습니다. 벼락 꺼지는 피아소. 사투리를 못 쓰죠 제가. 벼락 꺼지는 피아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벼락 꺼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방시장에서도 조만간 펼쳐질 거고 특히나 부산이 제일 먼저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분양가 중개 영상 중에서 부산 쪽으로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단지들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부산 쪽에서 특히나 사직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상승세가 한번 시작되면은 빨리 불이 붙거든요.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미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갖다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오르지 않은 단지들을 갖다가 매수해 놓는 게 나쁘지 않은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줄평 일단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성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대단지는 아닙니다. 384세대, 오피 합하면 400세대가 좀 넘고요. 지역 핵심 단지긴 합니다. 동래라든가 금정 재정비, 사실 저희가 시즌1에서 금정 쪽에 들어갔던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죠. 두실역에 어떤 금정 매정 카운티가 있어요. 얘죠. 얘를 갖다가 3년 전인가요?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때 비싸다고 그때 7억 선을 뚫어서 분양가가, 근데 지금 보시면 시세가 7억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입주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미분양 나오고 되게 비싸다고 많이들 욕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뭐 나쁘지 않다고 조망권, 남산중학교라든가 이쪽 골프장 때문에 영구 조망권도 있고 앞에 천도 오르고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하튼 이미 한 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분양가들이 되게 비싸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엘리시움은 더 비싸졌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하튼 동래라든가 금정 쪽에 재정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어떤 재정비 물량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핵심 단지를 볼 수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온천장역까지 좀 전에 보셨지만 가깝습니다. 출구로부터 대략 쟀을 때 300m권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세권 측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규모가 좀 작다는 게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하방 경지도 갖출 단지냐,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자체의 조건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특히나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어떤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얘가 나온 분양가가 있는데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좀 전에 금정 매정 카운티 보여드렸잖아요. 부산의 어떤 신축, 부산도 신축이 막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에 원도심에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뭐 넘쳐나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많이 짓고 있죠. 부산도 서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원도심 신축이라는 자체만으로 여기서 많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그 정도로는 봅니다. 단지 자체가 좋다면 좀 더 하방 경직성을 가지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부산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을 갖추게 될 단지 정도로 봅니다. 부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단지입니다. 일단 동네 금정 재정비라는 부산 내에서의 어떤 화제성이 있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보자면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은 많이 침체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산 원도심 분양가 추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보통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었고 또 생각보다 잘 완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기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 두시는 게 좋겠다고, 기축이라도 부산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지금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지보다는. 자, 그래도 이 단지에 대해서 기본 정보 보면요. 13일날 특공 있고 14, 15일날 일반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교통은 부산 1호선 온천정역을 300m 이내로 도보 역세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세대수는 적습니다. 384세대, 아파트 중에서 129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고 특공 59세대, 일반 70세대입니다. 33층 3개동짜리입니다. 그래서 조감도 보시면 단지가 작죠. 3개동짜리 소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9년 11월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은 3년이 넘습니다. 3년 6개월 정도까지 되죠. 따라서 대기간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상제 적용 안 되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매 6개월이 있어서 뭐 단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기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84형이 110세대가 나왔어요. 전체 129세대 중에 주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7.6억에서 8.2억 8억을 뚫었습니다. 금정 매정 카운티 때 7억 갖고 되게 비싸다 많이 말씀하셨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서면 쪽의 분양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비싼 놈 서밋도 있었지만 아닌 애들 대시양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 가격대 비슷했는데 되게 비싸다 그러셨는데 뭐랄까요 새로운 뉴노멀 부산 분양가에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7.6에서 8.2억의 기본 분양가 나왔고요. 확장비는 2,800 좀 세죠. 에어컨은 내기 기준 650 그다음에 옵션은 적습니다. 기본 제공 품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은 1,000만 원 정도. 따라서 전체 합하면은 확장 에어컨 옵션에 옵션 포함하면 4,000 정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기본 분양가 얘에다가 확장 에어컨 옵션 4,000 합한 가격을 보니까 실질 분양가는 8억에서 8.6억에 나왔습니다. 8억을 뚫었습니다. 최저가도. 계약금 5%, 중도금 60%고요. 평면도는 아직 안 떠 있어요. 오늘이 제가 목요일날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얘는 금요일날 오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인데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층 고층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주민 카페 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거 따온 거고요.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지금. 금요일날 그랜드 오프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골프 연습장하고 어린이 놀이방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PTC 센터. 다만 얘가 작은 규모의 단지다 보니까 다른 중규모 혹은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준다. 다만 주민 카페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모집 공고문에. 그래서 이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랜드 오픈 안 해서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주차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OP가 존재하는데 걔까지 합쳤을 때는 1.2대1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적죠. 아무래도 84형들이 들어가는데 1.2대면은 최근에 어떤 재정비도 그렇고 좀 적게 들어갔는데 사실 공공분양 수준이거든요. 공공분양이 1.2대 정도예요. 따라서 이거는 좀 적게 느껴진다. 최소 1.4대, 1.5대 정도는 돼야지 여유로울 수 있는데 여튼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요. 교육은 금정 및 금빛초에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부곡, 장전, 부곡, 여중 등이 학군에 속합니다. 학원과는 사직이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찍어보시면요. 위쪽으로 금정초등학교하고 금빛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권역이 들어가는데 아마 분산 배치하는 것 같아요. 두 학교 모두 거리는 대략 500m권, 금빛초는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한 700m권에 위치해 있다. 초품화는 아니고 그래도 뭐 걸어다니기 힘든 거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직 쪽이 있죠. 원도심이잖아요. 뭐 편의성이라는 이런 거는 빠지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편의성도 제가 그냥 원도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를 항상 평가해 드리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산 원도심 84 분양가의 뉴 노멀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왔던 거 아주 하이엔드급 서밋 남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외하고 그런 쪽은 이제 10억이 넘었었는데 그런데 제외하고 나왔던 분양가가 대략 7억 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일부 제외하고 뭐 파인 광안이라든가 이런
하이엔드급을 지향했던 것들 좀 제외하고는 한 7억대에서 그래도 나오고 비싼 8억대였는데 저는 얘가 대단지도 아니고 다른 여건들이 아주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도 그렇고 초등학교가 초품화인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8억 선을 훨씬 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최저가가 8억 선이고 고가는 8.6억까지 나왔잖아요. 거의 9억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최고층 최고 옵션으로 하면은 이게 앞으로 부산 원더심의 어떤 분양가의 뉴노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다른 원더심에 나올 애들 중에서 괜찮은 놈들은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는 수원에서 시작이 됐고 인천 쪽이 지금 10억 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산도 수원 인천에 비해서 밀리는 도시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뭐 인구가 줄어든다 노인과 바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인구가 퍼져서 그런 거고 부산 원더심에 살 데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명지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에코시티라든가 뭐 김해 양산 퍼져서 그런 거죠. 결국은 부산도 최근에 수원이나 인천이 겪었던 원더심 10억 이상 분양가 즉 하이엔드급이 아닌 일반 분양단지 10억 이상의 분양가를 향해서 스타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당장 뭐 몇 개월 뒤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원도 한 3년 정도 걸렸고 인천도 대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인천은 이제 9억대 후반까지 나왔고 자 이게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편에서는 센텀 하이베뉴가 있었습니다. 얘는 해운대 쪽이기는 한데 아시죠? 해운대에서 조금 빠져있는 이쪽 반여 쪽에 들어가는 애였거든요. 얘가 올해 2월에 했었는데 얘가 5구만 나왔었어요. 6.4에서 6.5. 근데 제가 이거 84 있을 때 8.5에서 8.6에 나온 거로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구가 요 가격대면 84는 요 가격이다. 이렇게 역산해 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의외로 또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부산 분양가 심상치 않다. 이번에 나온 게 엘리시움이 8억에서 8.6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작년부터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명지 신도시 쪽이라든가 에코 델타시티 쪽, 그 다음에 사직 쪽도 계속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서면 쪽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놈들과 관련된 힐스가야, 서면대시양, 서면 서밋 더뉴가 분양 물량이고 그 위에 있는 삼원 골드센터라든가 아팍 1단지, 가야 롯데캐슬 골드라든가 로케 엘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단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대연이라든가 이쪽 분양도 다 다뤄드렸는데 분양 많이 다뤄드렸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직 쪽에 사직 아시아드 들어갈 때 제가 분양가 중개 해드렸거든요.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주변에 있는 사직 KCC 스위첸이라든가 사직 로케, 쌍용 아시아드가 심상치 않다. 특히나 소형에서 5구에서 높아지는 거 있었고 그 당시 84가 어땠냐면 요 단지들의 84 가격이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잖아요. 로얄층이 있고 로얄 아래층 저층들이 있는데 저가 매매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그냥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 저가는 올라가고 있었다고. 이게 안정기 때 모습이라고 그랬죠. 안정기 때는 그 누구도 그 단지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저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게 고가 물량과 부딪히는 순간 고가도 튀어오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6년 2월 때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일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직 KCC 스위첸 있잖아요. 부산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사직 KCC 스위첸이 작년 하반기에 6억에서 6.8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6년 2월이 되면서 6.9억에서 7.9억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근 1억이 올라버렸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6억에서 6.8억일 때부터 이거 지금 부산 심상치 않다. 썸네일 제목들도 그랬어요. 좀 사두시는 게 좋다.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같은 분들.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2월 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1억 정도가 올랐어요. 1억 정도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4월이 됐잖아요.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엘리시움 때문에. 예전에 KCC, 사직 아시아도 바로 밑에 역 쪽에는 좀 더 가까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정고점 뚫고 있습니다. 이게 정고점이잖아요. 21년. 그걸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많이 올라갔던 얘기죠. 올해 초에 7억 9천에 거래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7억 8천도 있었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7억 이상으로 거래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2월, 3월 달에 그렇고 다른 타입도 보시면 3월 달에 바로 지난달입니다. 7억 2,500이 찍혔고 2월 달에 7억 5천이 찍혔고 전반적으로 7억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는 7억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저가 6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가 물량이 6억 중반의 후반대, 그리고 높은 놈은 7억 후반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7억, 7.9억짜리가 그 당시에 7억 넘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딱 고점 찍은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전에 보셨지만 7억 이상대들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보여드릴 때 여기 요 기점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것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랬었죠. 그 당시에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잘 아시는 사직역 바로 앞에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죠.
얘도 17년 들어간 이제 한 10년 차 돼가는 아파트인데 얘도 지금 84 보시면은 뚫었죠. 이제 뚫고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뭐 얘 86 보여드렸었죠. 59가 이미 상승이 시작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84는 옆으로 기고 있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네. 작년 시즌 3에서 제가 계속 요 시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시점에서 뭐 말씀드렸어요? 위에 가격들은 쭉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밑에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59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84 올라갈 거다. 요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고 좀 뚫고 있습니다. 얘가. 그죠? 최근에 12.4억에 3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12.4억에. 2월 달까지만 해도 12.2억이 최고점이었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이쪽 사직 쪽이 상승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사직만 상승할 건 아니죠. 예. 사직이 물론 부산에서 상당히 좋은 주거지역이라는 거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차들이 좀 돼가지만 해운대 쪽이라든가 광안리 쪽이라든가 남천 쪽이라든가 서면에 들어가는 신축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준신축들이 안 오를까요? 제가 보여드렸던 게 서면 아이파크 1단지 이 같은 경우에 2021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정보점이 없는데 얘도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작년에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지금 올라가죠. 다른 타입도 저형 70인데 30평 정도 얘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8월 요 정도 때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올라간 게. 요 파란색 선 요거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 정도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84는 아직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 84 아이파크 84 이거 안 오를까요? 오를 겁니다. 작년에 다른 단지들 갖고 사직 쪽 갖고 제가 이 말씀 드렸었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서면 아이파크도 지금 5구는 올라가고 있고 또 작은 놈도 올라가고 있고 예, 98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113 이게 84잖아요. 전용 면적 32평. 얘가 지금 이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저가 거래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도 곧 치고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직처럼 이게 지금 부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즌 3에서 사실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부산 분양 다룰 때마다 얘네들 힐스가야, 서면대시장, 서면, 서밋, 더뉴라든가 남천, 부산, 대연, 한화, 베뉴브 해운대라든가 에코, 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이거 다 분양가 중에 해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찍는 거예요. 즉 이 단지 엘리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에 지금 부동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에 맞서서 지금 주택에 대한 매수라든가 이거 갖다가 생각하셔야 되고 유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5구가 먼저 오르고 지금 84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5구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5구 올랐을 때 89, 84로 옮기시는 게 맞아요. 84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84는 5구 오른 다음에 오른다니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럼 내가 5구 갖고 있는데 5구가 이미 올라갔어. 그러면 84 곧 오를 거잖아요. 갈아타기다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5구는 이미 올랐으니까 여러 개 된다면 84 중에서 지금 오르기 막 시작했거나 아직 오르지 않은 놈들 사 두시는 거. 물론 대단지라는 조건 이런 거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춘 놈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금 여러 개에 따라서 신축, 준신축, 구축으로 구분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중소형의 이은, 즉 5구형의 이은 부산 원도심 84의 본격적인 상승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부터 5구는 이미 느낌이 있고 84도 곧 오를 거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 원도심 2급지의 84 분양가가 9억선 돌파 직전까지 왔다는 거. 엘리시움 지금 8.6억까지 나왔잖아요. 2급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운대라든가 이런 데는 상급지로 보고 그 다음 1급지, 2급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온천장 쪽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도심에 비해서 지금 새로 신축들이 많이 대거로 들어서는 곳들은 그리고 생활 여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부산에도 지난 한 3, 40년 동안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온천장 쪽 이쪽이었다가 2급지 정도로 놓는데 부산에서 서해상으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최상급지, 1급지, 2급지 이렇게 놨을 때 이쪽 분양가도 9억선을 돌파했다. 부산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의 웬만한 원도심에 그렇게 대단지도 아니고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4면은 8억선을 뚫는 것은 물론이고 역에서 좀 가깝다 싶으면은 9억선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준 게 지금 엘리시움의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기축도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더 강화될 거란 얘기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부산은 기축은 안 올랐는데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던 게 맞아요. 다만 작년 정도에는 좀 멈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분양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축도 이제 오르는 게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84까지도
자, 그래서 하늘차 엘리즘에 대한 제 투자 가치 평가는 광의적 평가, 지방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요. 키 맞추기.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강남 서초만 쭉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를 제외한 지역도 정고점 뚫고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로 요 전 영상이 노량진 재정비 구역에 들어가는 자이드파인이라는 단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서 주변 단지도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동작구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데도 벌써 정고점 뚫고 50%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외곽 지역들까지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거나 이미 뚫고 20-30% 오른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권만 그러냐? 아니에요. 강남 서초 오를 때 수도권에서도 야 다른 데는 안 오른다 이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다 올랐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고 오른 중이고. 그럼 지방은 똑같습니다. 대구라던가 일부 물량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은 지방도 똑같은 상황을 맞게 돼요. 특히나 부산은 뭐니 해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표적인 경제권입니다. 동남 경제권의 대표적인 도시고 따라서 여기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이 됐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고 84도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나 사직 쪽에서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해운대. 얘는 센터 메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제가 베뉴브 해운대 할 때 보여드렸었죠. 해운대 자이 1, 2차. 얘도 보시면 13년 들어간 구축이에요. 15년 차 돼가는데 얘도 보시면 84거든요. 5구는 이미 올랐어요. 5구 얘도 작년에 요때 보여드렸는데 이미 엄청 올랐죠. 근데 여기도 84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시작인 거예요. 옆으로 쭉 가다가 저점들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고가 물량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해운대 쪽도 얘도 그죠? 딱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한 번 시작되면 쫙쫙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도 지금 2차인데 2단지 이런 식으로 얘는 진짜 고점이 갑자기 찍혔네요. 이런 식으로 길게 보면 수직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단기간이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기 때문에 부산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즉 수도권 강남 서초 제외하고 다른 중저가라든가 오르기 시작한 지금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5년 하반기 중소형에 이은 사실 전반기부터 시작된 건데 부산 84들의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택자든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나쁘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높아질 부산 분양가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은 계속해서 그래도 시즌 1부터 다뤄드렸었거든요. 금정 매정 카운티부터 다뤄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일광신도시 쪽이라든가 장안 쪽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다뤄드렸었어요. 단지들 하나씩 지속적으로 단지들을 다뤄드렸는데 어느 정도 오르던 부산 분양가가 한때 부산 분양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20년, 21년 전후로 해서. 근데 그게 좀 멈췄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축이 또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거 갖다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산에서 부동산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협의적으로는 여기 사직이 상승했잖아요. 온천장역은 사직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물론 동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사직이 지금 상승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도 강남 서초가 오르고 그럼 목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송파가 오르고 그것이 지금 퍼져나가서 마포라든가 동작 오르고 있는 거고 결국 관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동네 근접 쪽에 원도심 재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런 소규모 단지 말고 꽤 괜찮은 놈들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서면서 분양가가 나올 거고 그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따라서 후상향, 뒤쪽에 나오는 놈일수록 분양가가 더 높아지죠. 엘리슘이 좀 전에 보셨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의 단지는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8억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어떻게 될까?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은 거기 생각하시면 굳이 내가 신축 그런 데를 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준신축급들 10년 정도 된 애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84 같은 것들 이런 걸 잡으시려는 분들은 잡으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즘은 단지 자체에 약점이 좀 존재한다. 아까 보셨지만 소규모고 그에 따라서 커뮤니티라든가 주차에 있어서 조금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고점에서 하락한 뒤 즉 21년 전고점에서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지 못한 좀 전에 보셨지만 이미 사직하고 해운대 쪽은 좀 올라간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신축이나 준신축의 어떤 단지 여건이 좋은 단지가 있다면 걔네들이 이런 분양 청약하신 것보다는 아직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얘네들이 막 올라버리면 그때는 뭐 이런 신축 분양으로라도 들어가실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시기. 그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좀 뒤부터는 눈에 확 보이게 84들이 올라갈 겁니다. 부산의 기축들 그중에서 신축에 가까울수록 그게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가 좀 전에 단지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전에 해운대하고 사직 쪽에 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그럼 여기도 아시는 단지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센텀비치 푸르지오 얘도 그래도 저방 좋고 하잖아요. 중저가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2003년 들어갔고 근데 얘도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지금 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
다른 형 보시면 지금 올라가시는 거 보이죠? 이게 겉으로는 파란색이 수평으로 보이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낮은 평형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평형들이 올라가요. 아주 중대형 큰 거 빼놓고는. 남천자이 신축이죠. 준신축 올라가시는 거 보세요. 얘네들 거래는 많지 않죠. 얘는 23년도 거니까 들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호가지만 그런 식 매매로 바꿔버리시고 보시면 84가 막 14억에 나와 있고 이래요. 어느 단지는 들어가 보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부산의 84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보일 겁니다. 5구는 거의 다 뚜렷하게 보여요. 이제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부산 쪽 영상들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뭐랄까요, 많이 보셨던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같은 단지 안에서 고가 저가 거래선에서 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층 같은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보려면. 따라서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5구 상승, 작년 상반기 때. 하반기 대비해서 5구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툭툭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다가 84는 그때 안 보였는데 이제는 84도 그런 모습 보인다. 뚜렷하게 보이는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보셨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단지들 들어가 보시면 괜찮은 대단지들이라면 5구들은 이미 상승이 눈에 보이고 84는 갈까 말까 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간단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따라서 만약 혹시라도 뭐 이 엘리시움을 들어가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부산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고점 대비 1급지들은 30%에서 50%, 서울은 다 50%씩 오르거든요. 정고점 대비. 전 부산도 오를 거라고 봐요. 그걸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단지들도 21년 정고점이 있는 단지들은 그 가격이 50%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엘리시움의 지금 분양가는 8억대에 나왔는데 다만 엘리시움은 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맞게 나온 분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존의 신축이나 준신축 중고한 지 얼마 안 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시간이 됐더라도 네임드가 있는 부산에서 대단지 이런 데들 10년 차가 넘더라도 근데 아직 안 오른 놈들 이런 거 사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적어도 아까 벼락까지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갖다가 그래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 원도심 그래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원도심에 꽤 많이 들어가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부산이 물량이 많은 건 아니고 소규모 중규모 단지가 많다 보니까 개수로는 좀 많이 들어간 듯 보이는데 대규모로 괜찮게 들어간 단지는 역시나 부산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 물량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신축에 난 들어가고 싶다. 뭐 그렇다면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 단지. 왜냐면 난 구축은 정말 싫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10년 이내의 어떤 준신축들이면 수익성 측면에 봤을 때 부산의 기존 아파트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상향이 이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래라든가 금정 쪽의 이후 물량은 물론이고 뭐 서면 쪽이라든가 원도심 물량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익비치가 나오면은 이제 한 방 팍 칠 텐데 여하튼 부산의 어떤 분양가는 후상향 뒤에 나온 단지일수록 지금 상황에서는 쭉 안정된다기보다는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한 5, 6년 전에 겪었던 21년 정도 전후로 해서 겪었던 그 분양가 상승이 21년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던 부산의 어떤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그럼 뭐 신축 사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좀 일찍 잡으신 것도 나쁘진 않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해도 저는 부산 아직 안 오른 84들 누리시는 거 5구에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과 무주택인데 나는 지금 집을 마련하셔야 된다면 5구는 이미 올랐으니까 84 쪽으로 5구를 소유했지만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84 근데 오를 만한 84들 대단지고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애들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아직은 그래도 84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출평 그래서 이랬습니다. 달리기 시작한 부산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조금씩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있던 부산이 올해는 확실하게 달릴 거로 보인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 분들은 이제 부동산 매수, 매도 계획을 갖다가 갈아타기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보여드렸던 단지들 기청약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나쁘지 않은 거죠. 기축이 오른다는 건 신축, 준공된 후의 신축은 많이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부산 쪽에서 계속해서 분양단지들이 있을 텐데요. 나올 때마다 그래도 부산은 웬만하면 제가 다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큼. 왜냐하면 올해 많이 오를 곳이기 때문에. 일단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직접 뭐 네이버든 아실이든 여러 사이트 많잖아요. 들어가셔서 실제 부산에 있는 대단지들 꼭 내가 살려고 하는 평형 말고 5구부터 보세요. 지금 부산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84가 오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근처 부동산들 가서 매매 동향 알아보시고 집 매수 계획이라든가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곳이 부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변조부 공식 단톡방을 항상 첫 댓글 올려드립니다. 뭐 들어오셔서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는 그냥 그런 공간, 광고 같은 거 없는 공간입니다. 뭐 들어오셔서 그냥 욕만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하게 찾아오시면 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죠. 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 그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에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뭐랄까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침체돼 있었는데 다시 오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산의 부동산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